교도소가 6평 정도 되고 10에서 13명 정도가 생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리가 되게 쟁탈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이제 싸울 수 있겠죠. 여보, 자기 뭐 이런 거 다 호칭하면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가장 경비가 가벼운 개방시설에 속합니다. 모범수들이 갈 수 있는 데죠. 그럼 고유정이랑 이은혜는 모범수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중광 변호사라고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요. 10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사실 꽤 많거든요.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여자 교도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진짜요? 예, 없어요. 우리나라에는요, 교도소가 54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여자 교도소는 딱 1개입니다. 그 유명한 청주 여자 교도소죠. 여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정이나 이은혜나 어민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가 이제 청주 여자 교도소인데, 여자 교도소는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이제 한 교도소에 그 수용 공간, 남자 수용 공간 분리돼 가지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이 이렇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학교처럼 공학처럼 그쵸. 같이 있는 예. 곳이 있군요. 대부분 다 같이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따로 이제 운영되는 데가 청주 여자 교도소고,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도소라고 볼 수 있어요. 교도소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이제 경비 등급에 따라서 경비가 가장 완화돼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자율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가장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교도소가 경비가 제일 삼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주 여자 교도소는 이제 유일하게 경비 정도에 따라서 개방시설, 완화 경비, 일반 경비, 그 다음에 중경비 시설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경비가 가벼운 개방시설에 속합니다. 개방시설도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예, 그래서 거기는 좋은 교도소예요. TO가 없어서 그렇지 거기 많이들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교도소이지,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경비가 삼엄한 그런 어떤 유형의 교도소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 여자 교도소에 워낙 이제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무서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아니에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청주 여자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고유정이나 이은혜 이 사람들 빼고 네. 그 지역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들, 거기는 사람들이 흔히 교도소는 기결수, 판결이 이제 재판을 다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구치소는 미결수에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고요. 청주 여자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나 재판 중인 사람이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근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재판을 다 받은 사람들,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모범수들이 갈 수 있는 데죠. 그럼 고유정이랑 이은혜는 모범수인 건가요? 퍼포먼스인지 그쪽으로 보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경비 때문에 보낸 건 아니에요. 뭐 흉악범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나라 교도에서 경비가 가장 가벼운 데거든요. 개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경비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의 교도소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그만큼 높고요. 약간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니까요. 저도 예. 처음 이제 알았네요. 예, 막 지금 여자 교도소의 수용 현황과 전반적인 환경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청주 여자 교도소는 과밀화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20% 정도, 정원이 10명인 곳에 12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청주 여자 교도소는 정원이 10명인 곳에 1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다른 교도소보다 더 과밀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게 워낙 잘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나름의 이점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들의 뭐 주된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원룸형 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정리해 놓는 관물대가 있겠죠. 그 관물대에는 이제 TV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는 편지 같은 걸 쓸 수 있는 이제 책상이라고 해야 되나, 교자상 같은 거, 그게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네. 2개를 이제 밤에는 세워놨다가 이제 낮에는 가운데다 이렇게 펼쳐놓는데, 그렇게 펼쳐놓고 이제 앉아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생활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대충 교도소가 6평 정도 되고 생활집기나 화장실이나 이런 가구들 빼면 한 5평 정도 되는데 5평 안에 10에서 13명 정도가 생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리가 되게 좀 그들 사이에서는 좀 쟁탈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도소 안에도 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재판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재판을 받기 때문에 한 방에 6개월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나가거든요. 최고참은 6개월이 딱 채워지면 이제 다른 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온 사람은 제일 안 좋은 화장실 옆자리, 앞자리에서 나가면 이제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한 칸씩.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는 이제 제일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인데, 자기는 그런 거 싫다 그러면 이제 싸울 수 있겠죠. 나는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할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겠죠. 되게 영화에서 저희가 자주 보던 거는 약간 그런 싸움이잖아요. 네. 네, 현실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거겠네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누가 화장실 앞에서 생활하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바꿔줄 수 없다라고 하면 멱살 잡고 싸우겠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 교도관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며 가면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인들 중에서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듣죠. 근데 이제 여성 수용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하고는 또 다르게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들으셨던 것 중에 제일 좀 황당하다거나 이런 일이 진짜 있다고 싶은 게 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옷을 탈의하고 신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어머, 교도관한테? 네. 왜요? 뭐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 교도관이신 거예요? 아니, 남자 교도관한테도 그래요. 다 벗고? 상의 정도는? 그게 뭐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일은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는요. 와, 대박이다. 그런 일반 뭐 남성 교도소나 뭐 어쨌든 혼합으로 있다는 그런 교도소와 여자 교도소의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 훈련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 교도소에서 이제 직업 훈련,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건실한 시민으로 또 살아가야 되니까 직업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성 수용자 수용 시설에는 여성들을 위한 어떤 직업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제과 제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일이라든지 뭐 메이크업 뭐 이런 미용과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청주 여자교도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어떤 교도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 자체의 차이보다도 교도소는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게 이제 나가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자교도소와 남자교도소 차이, 뭐 시스템의 차이보다도 사람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여성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서도 화장을 하고 싶어 해요. 화장품이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안 돼요. 예, 안 되죠.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어떡해요? 볼터치 하고 싶잖아요. 예, 붉은색조로. 네네. 우리 도장 찍을 때 쓰는 인주하고 그 마데카솔 같은 연고가 있거든요. 그걸 섞어서 이제 볼터치를 해요. 그다음에 머리에 이제 뽕 주고 싶잖아요. 고데기 쓰잖아요. 밖에서는. 안에는 고데기 없잖아요. 그럼 뭘로 하냐면, 두루마리 휴지 다 쓰고 나면 휴지심 있죠. 휴지심 2개로 고데기를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고 나머지 하나는 반절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끼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고데기처럼 말아가지고 고정시키고 위에다 핫팩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데기가 되는 거예요. 색조 화장도 다 해요. 거기 안에서 형광펜 살 수 있거든요. 형광펜하고 플러스펜, 수성펜 있잖아요. 모나미 수성펜. 세 가지 색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색 조합해가지고 예컨대 노란색 형광펜에다가 검정색 플러스펜을 합쳐가지고 갈색 만들어가지고 아이섀도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되나요? 색 조합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만 신경 쓰면 너무 이제 짙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잔털 정리하고 싶잖아요. 잔털 정리하고 싶으면 이제 수영복이 나이롱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수영복 이제 부풀하기 실을 뜯어내가지고 길게 뜯어내가지고 이걸로 우리 실로, 이제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실로 이렇게 털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실로 이렇게 나이롱 실로 이렇게 털을 다 정리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안에서 다들 꾸미고 밖에서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꾸미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알아서 접촉을 안 하는데, 여성 수용자들은 밖에서 우리 여자들 서로 팔짱 끼고 다니는 거 흔하게 보잖아요. 네. 근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접촉을 못 하게 해요.
왜? 동네마다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신체 접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접촉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고 근데 뭐 CCTV로 본다고 해서 뭐 익숙해지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어차피 24시간 CCTV가 돼 있는데 그리고 순찰은 이제 30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로 붙어가지고 팔짱 끼고 있으려면 얼마든지 끼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밤에 잘 때 한 입을 덮고 못 자게 하고 입을 따로따로 쓰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서로 그 연애의 기운이 느껴진다. 근데 그 방 안에 같이 살잖아요. 한 10명 이상이.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럼 이제 찢어지는 거지. 그럼 또 이제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용자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6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취침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게 빨라요. 7시 아침 식사 먹고요.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점심 식사하고요. 4시 50분쯤에 저녁 식사합니다. 엄청 빠른데요? 엄청 빠르죠. 네. 일과 진행되는 게 되게 빠르고 그다음에 하루에 이제 3번 정도 씻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타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지금 하루에 3번 씻는 거는 세수 정도만? 그렇죠. 이제 간단한 세면 정도는 하루에 3번 정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빨래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씻는다고 샤워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샤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러면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게 방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5평, 6평 방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특히나 우리는 교도소에 방 안에만 있는 게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죄수들이 길가에서 곡괭이질 하고 있는 게 항상 나오죠. 한 번씩. 그러다가 도망치는 장면이 항상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징역형과 금고형을 나눠서 금고는 방 안에만 있는 거고 징역은 이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곳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징역을 좋아합니다. 방은 잘 때만 들어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가서 일하면 그 시간이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면 빨리 가잖아요. 근데 방 안에만 있으면 뭐해요? 편지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책 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엄청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제한돼 있어. 교도소 안에서도 모범수들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특권이에요. 약간 궁금한 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뭐 당순 노동? 우리 그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캐비넷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양철 캐비넷 네. 이런 거 교도소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 꽤 있어요. 단순 제조 노무를 많이 하는데 혹은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죠. 모범수가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다. 네, 이 일을 왜냐하면 방 안에 하루 종일 누가 있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좀 이제 징역형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더 많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노역이라는 것도 재판이 확정이 돼야지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좀 더 빨리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초에 형을 안 다투고 빨리 끝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익숙하신 분이죠. 감옥 생활이. 징역살이를 위해서 막 재판을 오히려 빨리 끝내시는 분도 봤습니다. 또 이들 간에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커뮤니티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친목 도모나 이런 게 아예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펜팔 많이 합니다. 바깥에 사람하고 펜팔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일간지 보면 이제 펜팔란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제 보내가지고 아르바이트처럼 펜팔하시는 분도 계세요. 돈 벌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유료 펜팔인 거지. 근데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돈을 버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용자 간의 펜팔 정말 많이 해요. 주소를 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기존에 펜팔을 하다가 왜냐하면 교도소랑 수용번호만 알면 편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구 몇 번 앞으로 이걸 이제 써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이 내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펜팔 원한다고 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펜팔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 좀 보내줘. 그러면 이제 수용번호 딱딱딱딱 적어가지고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프로필도요. 네,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이제 수용번호 딱딱 하면 이 사람하고 이제 펜팔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뭐 편지 주고받는 거는 그러니까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 주고받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교도소 주소는 고정돼 있으니까 어디 교도소 몇 번 수용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쩍쩍쩍쩍 가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을 검수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검수하죠. 예, 랜덤으로 검수합니다.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다는 못 보죠. 아,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얼마든지 안에서 오며 가며 하는 거는 이제 뜯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펜팔 안에는 사실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유사 연애라고 하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제 70대 중반 여성 수용자분께서 60대 초반 할아버지랑 이렇게 펜팔을 하면서 자기 나이를 속이는 거지. 자기도 60이라고 우리 동갑이야 하면서 동갑일 수는 있겠다. 12살 동갑.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늘상 적견을 가니까 적견 가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세상에 막 74살 먹은 할머니가 제가 60살이라고 하고 펜팔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펜팔이 이성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군요. 이성 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동성 간에도 할 수는 있겠는데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펜팔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출소하면 적견 오는 경우도 많아요. 펜팔이면은 사실 얼굴 대면은 잘 못하는 그죠. 경우인 거잖아요. 예, 사실상 못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진짜 출소한 이후에 사랑이 되신 분들도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 들어봤는데요. 출소해서 적견 와가지고 좋아하는 거는 봤어요. 오, 예, 먼저 출소한 사람이 적견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자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분리돼 있다고 한 곳에서도 그러겠지만 좀 위계 질서나 그룹 형성, 그러니까 약간 좀 견제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미결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페널티가 부여되고 그 페널티가 이제 법원의 판사님한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양형에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겠죠. 서로 꼴 보기 싫으면 그러면 이제 그 방은 파토나는 거야.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시 인원 재조정이 일어나죠. 다른 방에 새로운 인원이 나오고 그 방에선 또 다른 인원이 뽑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재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찢어 놓는데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독방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독방은 진짜 무서워하나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거는 닿을 수 있으려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지.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혼자 있으면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에 걸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얼마 전에 재심으로 나온 분도 독방 생활을 스스로 자처해서 오래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 라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괴로워요. 혼자 있으면 기본적으로. 같이 있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혼자만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교도관과 수용자 간의 관계는 좀 어떤 편인가요? 좋지는 않죠. 흔히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 교도관이 누구누구 교도관이 있는데 날 싫어하는 것 같다.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군다. 악질이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 교대로 씻으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딱 20분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게 방에 들어가서 방에서 나와가지고 씻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20분인 거예요. 온전하게 씻을 수 있는 시간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방에서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가 20분인데 이거 누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교도관이죠. 사람들하고 소통하거나 안에서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좀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눈치 줘. 페널티 주고 나한테 너무 쉽게 페널티를 줘. 그러면 이제 싫어하게 되죠.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지. 교도관이 이렇게 나오면 그 수용자도 만만치 않은 성격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느 한쪽만 그렇게 막 나쁜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다 크고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아무래도 인간이고 성인이다 보면은 성적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여자 교도소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런 걸 해소하고 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성애가 있을 수 있죠. 제일 그래서 교도소에서 금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이불을 따로따로 덮고 자야 되는데 같이 딱 붙어서 이불을 덮고 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 수용자들은 서로 간에 이제 터치를 금합니다. 여자들은 서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스트릭트한 데는 못하게 해요.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 팔짱 끼고 다니고 서로 붙어 다녀도 별말 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서로 떨어지라고 딱딱 주의를 주는 동네도 있고 유독 그걸 중요시하는 교도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CCTV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얼마든지 붙어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찰은 한 30분에 한 번씩 돈단 말이에요. 예, 그 사이 시간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뭐 서로 이제 여보 자기 뭐 이런 거 다 코칭하면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방 안에서 용납이 돼야 돼. 그게 꼴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교도관한테 쟤네 둘이 사귄대요 그렇게 찔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찢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야. 너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번에 너 요거트도 하나 더 줬는데 빵도 하나 사줬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가혹행위가 있어도 뭐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난 제가 너무 꼴 보기 싫어. 그런 경우도 띄워놓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연애하는 유사 연애 감정이야 펜팔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막 저희 막 듣잖아요. 군대에서도 막 비누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처럼 네. 여기서도 행위 자체가 이렇게 가해지기도 하나요? 그래서 한 이불 덮고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이불을 못 덮고 자는 게 이제 그렇게 은밀하게 한 공간에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도 뭐 몰래 하려면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꼰지르면 이제 네. 그렇죠. 빠빠이고 빠빠이고. 어렵긴 하겠어요. 이게 한 방에 10명, 12명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죠. 그거를 이제 나는 옆에서 좀 봐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자기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저럴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듣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되게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니까 근데 꼴 보기 싫어하죠. 제가 생각에는 상상의 정도라고 하면 그냥 뽀뽀 키스 정도? 그거보다는 더 진도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특이 케이스일 것 같고 많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안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저도 적경 가서 수용소 생활이 너무 어렵다. 내가 저거를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듣는 얘기라서 네네 맞아요.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감은 안 잡힙니다. 거의 혼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공되는 건가요? 우리 호텔 가면 웰컴 박스 주잖아요. 웰컴 기프트 주잖아요. 그 안에 숙박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비누도 있고 치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도소도 이제 처음 들어가면 리빙 박스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속옷, 러닝, 내복, 수건, 기본적인 비누, 빨래 비누, 양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정도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대신 이제 샴푸 같은 건 따로 사야죠. 구매를 해야 되는군요. 네, 샴푸나 로션 같은 건 따로 사야 되고요. 그런 소모품들은 매달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나 이후에는 사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기본으로 주고 파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돈은 어디서 나와서? 영치금. 밖에서 보내줘야 예, 되는. 제가 그래서 3-40만 원 정도 넣어줘야 된다고 가족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수용자가 맨 처음 교도소 들어가서 맨 처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상계좌, 영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상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교도소 민원실 가면 요즘은 교도소도 다 키오스크로 돼 있거든요. 그럼 가상계좌 확인하기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영치금을 넣어주는 겁니다. 영치금 근데 한도가 있어요. 아마 300만 원 이상 안 들어갈 겁니다. 뭐 징역 5년 살아야 돼도 300, 10년 살아야 돼도 300이 다 아니요. 기간에 영치금 따라서요? 잔고가 300이 못 넘어가요. 아 최대치가요? 야, 최대 잔고가 한 번에 뭐 400만 원 넣어줄 수는 없는 거죠. 잔고가 50만 원 정도 있으면 거기 250만 원 정도 더 넣을 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무턱대고 300만 원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만 또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나 은어 같은 게 또 있을지 궁금해요. 물을 배급해 주잖아요. 네네. 따뜻한 물을 배급해 줘요. 그래서 찬물을 못 마셔요. 교도소 그래서 접견에 가면 수용자들이 접견 공간에 이제 정수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찬물 마시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찬물 정수기에서 마시고 가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근데 왜 찬물은 안 주는 거예요? 뭐 찬물 주면 배탈 날까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끓여서 줘요. 그 다음에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안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둘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10권도 못 둘 거예요. 5-6권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러면 책을 주문해서 볼 수 있어요. 책을 네. 주문해서 보고 그 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변호사나 가족들한테 보내고 다 본 책은 보내고 다시 새 책을 주문하고 이런 경우. 최근에 여자 교도소에서 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용 시설에서 워낙 피지컬이 좋은 거야. 남자 수용자가 아주 스프링 같은 인간인 것 같아요. 외국인 보호 시설도 교도소하고 별 다를 게 없거든요. 물론 안에는 조금 더 쾌적해요. 쾌적한데 이제 갇혀 있다는 점에서 이제 탈출을 못하게 가둬놓는다는 점에서는 이제 교도소랑 비슷한데 여기를 맨몸으로 탈출을 했어요. 한 이틀 만에 잡혔나 그렇긴 한데. 맨몸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통통 튀는 거지. 영화처럼 그냥. 무슨 우리나라에서요? 예, 어머,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 맨몸으로 어떻게 탈출을? 그러니까요. 그게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수용자가 이제 외국산 흑인이나 뭐 이렇게 네. 어떤 되게 피지컬 좋은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상상하기 힘든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 금방 잡혔어요. 예. 멀리 못 갔나 보네요. 예, 멀리 못 가고 금방 잡혔어요. 우리가 어디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 우리 프리즌 브레이커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예, 거기는 머리를 써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순수 피지컬로 숨어서 이게 아니라 네. 그 높은 담장을 스프링처럼 통통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탈출을 하셨더라고. 대단한 분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여자 교도소에 대해서 뭐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나 전달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부탁드릴게요. 여자 교도소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딱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청주 여자 교도소가 딱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청주 여자 교도소도 좋은 시설이에요. 교도소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에 속하고 수용자들의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는 시설인데 많은 수용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시설입니다. 반대로 경비가 삼엄한 그런 교도소랑 비교를 해가지고 같은 급의 교도소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한 800명의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서도 어쩌보면 굉장히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